스톱워치에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에디터로 이동하고요. 아무것도 작성되지 않은 script.js로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필요한 변수들부터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분, 초, 미리초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미니츠하고 세컨즈 그리고 미리초를 만들어 주는데요. 미리초의 최소 단위는 10밀리스죠. 그래서 이렇게 3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자바스크립트 메소드 getElements by id를 이용해서 6개의 요소를 미리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할 요소 6개는 여기 있죠. 분, 초, 미리초 이렇게 3개랑 시작 버튼, 스탑 버튼, 리셋 버튼 이렇게 3개입니다. 총 6개를 선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은 제가 코딩 과정은 편집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6가지 요소를 선택해 두었습니다. 10ms, seconds, minutes 선택했고요. 버튼 스타트, 버튼 스탑, 버튼 리셋 선택했습니다. 각각에다가는 변수명을 적절하게 붙여 주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버튼 스타트에 대한 동작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스타트 여기 보이시죠? 버튼 스타트를 선택한 다음에 온클릭이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나는 어떤 동작을 지정하겠다라고 익명 함수를 대입해 줍니다. 이러면 버튼 스타트 버튼을 누를 때마다 어떤 동작을 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타이머의 최소 단위인 10ml초마다 시간이 흐르는 동작을 구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setInterval이라는 메소드 되겠습니다. setInterval은 첫 번째 인자로 주기마다 동작할 함수가 오고요. 두 번째 인자로 그 주기가 미리세크 단위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10ms마다 동작하는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시간이 가는 것처럼 만들어 줄 건데요. 이 함수는 우리가 이 안에다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operate timer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operate timer를 우리가 작성해 주기만 하면 10ml초마다 동작을 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operate timer는 뭐냐? 얘는 10ms마다 시간에 대한 숫자가 증가한다 인데요. 단순히 미리초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미리초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초도 올라가고 초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은 분도 올라가야 되겠죠. 그것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동작은 10ms라고 하는 우리 변수 있었죠. 변수명이 얘죠. 10ms라고 했네요. 10ms를 증가시키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증가된 10ms를 append tense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append tense는 스판 태그죠. 여기에다가 10ms를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퍼레이트 타이머가 10ml초마다 10ms를 증가시킨다. 동작이 구현이 되겠죠? 바로 이 상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랬더니 스톱워치에 정말로 10ms 부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ms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초도 올려주면 되고요. 초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분도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멈추는 것도 리셋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밀리스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갔을 때 초부터 올려볼게요. 우리 1000ms가 1초인 건 다들 아시죠? 그 말은 즉 10밀리스가 100개가 되면은 초가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밑에다가는 조건문으로 만약에 10밀리스가 99보다 커졌다면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99보다 커졌을 경우에는 seconds라는 변수를 또 증가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append seconds의 텍스트 컨텐츠를 seconds로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자, 초가 올라갔으니까 미리초도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10밀리스도 초기화 해주고 append tense를 다시 00으로 고쳐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초가 올라갈 때마다 10밀리스가 처음부터 시작하는 동작 구현이 되겠죠. 얘까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초가 올라가면서 밀리초는 처음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럼 바로 분에 대한 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분 같은 경우는 60초가 1분이죠. 따라서 여기 밑에다가는 만약에 seconds가 59보다 커지면 해가지고 자, 똑같이 얘랑 똑같이 minutes에 대해서도 코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얘랑 똑같아요. 일단 seconds가 60초 되면은 minutes가 증가하고요. append minutes의 텍스트 컨텐츠를 minutes로 바꿔줌과 동시에 seconds가 다시 0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실수를 많이 했네요. 여기 append tense의 텍스트 컨텐츠, 그리고 여기는 append seconds의 텍스트 컨텐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0ms가 증가하고요. 10ms가 100개가 될 때마다 초가 증가하고요. 초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가 증가한 값이 표시되면서 10ms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 초가 60개가 되면은 분이 올라가고요. 분을 표시해주고 초는 다시 0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뭐냐? 아쉬운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쉬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편집해서 여기로 바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1분이 넘어가는 순간을 한번 볼게요. 네, 1분이 넘어가서 1분, 1초, 2초, 3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자, 보세요. 보통 스톱워치의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숫자에는 앞에 0이 붙기 마련인데 우리의 스톱워치에서는 그런 것이 없죠. 그래서 한 자릿수를 표시할 때 상당히 외로워 보이는 안쓰러움이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한 자릿수일 때는 앞에다가 0을 붙인다라는 코드를 추가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여기 10밀리스 부분하고요, 세컨즈 부분하고 미니츠 부분이 문제인 거죠. 한 자릿수 숫자를 표시할 때는 그냥 한 자릿수 모양 그대로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는 한 자릿수인 경우에는 앞에다가 0을 붙인다라는 코드를 추가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3학연산자라는 것을 사용해 볼 거예요. 자, 10밀리스부터 10밀리스가 9보다 큰 경우는 두 자릿수라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10밀리스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하고 더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10보다 작을 때, 9보다 크지 않을 때죠. 이때는 앞에다가 0을 붙인다 해주는 거고요.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컨즈에다가도 미니츠에다가도 붙여줍니다. 그럼 여기는 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미니츠도 바꿔야겠죠.
네, 이렇게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자릿수를 표시해도 앞에 0이 붙어서 두 자릿수의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시간을 돌려서 돌아왔고요. 1분이 넘어가는 순간을 보겠습니다. 네, 1분이 넘어가도 한 자릿수가 있어도 0이 표시돼서 크기를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퍼레이트 타이머라는 시간을 10ms씩 이동시키는 타이머 함수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를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지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스타트 버튼에 대한 코드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스탑 버튼과 리셋 버튼에 대한 기능을 이제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